12월 7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이터에서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세부 사항 조율 중 승인 임박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총 13곳이며 최근 복수 자산운용사가 SEC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SEC의 트레이딩 담당 직원들과만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실 직원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최근 논의에는 커스터디 계약, 상환 메커니즘, 투자자 리스크 공시 등이 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는 승인 직전에 이루어진다. 비트코인 현물 ETF 머지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쭉 나왔어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 나왔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또한 차익 실현 물량을 거쳐 나가고 있다. XRP도 차익 실현 물량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얘는 크게 차익 실현 물량을 거칠 것 같아요. 보이시죠? 한눈에. 이더리움도 보시면 차익 실현 물량을 거치고 매물대를 돌파했죠. 그쵸? 비트코인은 현재 앞서 나가고 있고요. 아직 이더리움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임박과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자, 그게 머지않아 보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함께 나올 수도 있다.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 리플사의 IPO,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은 뭘까요? 스위프트 2.0입니다. 이게 바로 웹3, 가치의 인터넷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고요. 블록체인 혁명이고요. CBDC의 세상이고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혁명입니다. 다음 돈이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리고 100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이 종이 돈이 토큰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실시간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시스템에 바로 이놈이 있습니다. 그들의 설계 구도에는 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한순간에 끌어올릴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가 함께 진행되겠지요.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오르내림에 힘 빼지 마시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건 또는 자체 펀더멘탈이건 얘는 폭발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입 시기는 폭락할 때가 세 번째 구간, 폭락해서 박 낄 때가 두 번째 구간, 개미 무덤 구간 1번, 그리고 폭발하는 구간, 이때는 차익 실현 구간이에요. 자, 이때가 2번 구간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FTX 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건드렸을 때가 1번 개미 무덤이었죠. 이미 이 시기는 지났어요.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야 될 시기는 지났습니다. 기계적으로 이제는 평단가가 살짝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점과 고점은 올라갈 겁니다. 폭발하게 되면 그 고점 또한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2,000원, 3,000원 갔어. 근데 얘가 큰 그림에서 10만원, 50만원 간다는 걸 확신해. 또는 만원 간다는 걸 확신해. 그럼 또 매입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평단가가 올라가서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폭발을 하고 일정 기간 에너지 거치고 다시 이 과정을 거쳐 나갈 겁니다. 요 그림에서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의 대장이기 때문에. 기간 투자자, 비트코인은 낙관적, 알트코인은 회의적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알트코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반대로 보실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죠? 긍정적으로 보세요. 비트코인이 먼저 달렸죠. 낙관적인 걸 이미 반영을 했어. 알트코인은 그나마 못 달렸죠. 회의적이 아니고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차단한다. 자, 그러면서 알트코인 내년 1월 랠리 시작할 것. 기간 투자자 비트코인에만 낙관적. 자, 그러면 감이 오시죠? 알트코인의 시기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 따라오는 갖가지 알트코인들의 ETF.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이 필요하겠죠.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부터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이 나옵니다. 금융기관들은 증권인지 상품인지 자기가 선택에 따라서 자금을 쏠 수가 있겠지요. 그 명확성이 다가오는 겁니다. 법안이 마련이 되고 여기에 자금을 쏠 수 있는 인프라, 시장 인프라가 구성되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시장은 꾸준히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심장 떨리는 그 문명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크게 지나고 나면 800원, 6년의 에너지가 지나갔죠? 그리고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 소송은 결코 따라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그 과도기에 있다는 거죠. 성장기로 진입해 나간다.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800원, 1000원, 1500원 맞춰서 가면 좋겠죠. 그러나 늦게 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의 에너지는 터집니다. 단 한순간에 흐름은 바뀐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 이때 다른 애들은 여기 또 들어오고 밀리겠죠. 왜냐하면 항상 결과와 현상만을 바라봐왔기 때문에 과정과 원인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에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70년대, 80년대 중후장대 기반으로 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었죠. 사고 능력과 사색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현상과 결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관념의 허구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유연하게 하고요. 과거의 정보를 연결시켜서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R&D는 필수겠지요.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죠. 암호화폐, 내가 정부라면 폐쇄하겠다 비판.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이 뒷배가 바로 이 판때기를 새롭게 만들고 있죠. JP모건의 주인장이나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인장이나 웰스파고의 주인장이나 PNC뱅크의 주인장이나 기타 거대 금권의 주인장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사를 하고 있죠. 새롭게 이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의 경제 체제로, 0과 1의 경제 체제로, 바로 토큰 경제 혁명이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과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잭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데이비 슈왈츠, XRP의 토크나 XRP 레처는 실제 세계에서 1년 반 안에 시작됩니다. XRP 레처를 통해서 토크나 혁명의 세상, 그 세상과 함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대대적으로 이주해 나가는 과정, RWA, 실물 자산의 토크나 STO, 그리고 CBDC, 각종 코인과 토큰과 NFT와 이쪽으로 이들은 문명을 바꾸기로 정했습니다. 이미 2008년도 이후에, 그리고 현재 2012년도에 리플랩스의 탄생, 그리고 끊임없이 이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겠죠.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이주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친 듯이 여기로 자금을 쏘기 전에 가슴 떨리게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 과반이 7월까지, 내년 7월까지 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시장 기대와 대조. 저는 이게요, 내년도 쭉 12월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승장이 이어지니까. 제가 제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금리 인하가 나오면 경제 폭락과 함께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통 금리 인하하기를 하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랠리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이뿐만 이야기 아니라 과거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무료로 오픈해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느 시간이 되면 바꿉니다. 무료로 오픈해놨을 때 보시길 바래요. 공짜라 그러기에는 너무 값어치가 비싼 영상들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금리 인하 아시는 분들은 복수 차원,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구독하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고금리죠.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톱으로 인해서 물가 급등으로 해서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은 박살났죠. 물가는 내려갔지만 금리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번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질 때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빠그러질 때 금리 0.25, 0.5% 내려서 가게들이 소비를 늘리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동결 구간의 마지막 피날레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때, 이때 제로금리와 세 차례 양적 완화가 있었죠. 2020년도에도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제로금리로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화 수화까지 단행을 하면서 자산시장이, 주식시장이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때도 제로금리로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세 차례 하게 되면서 시장이 돌아 나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0.25% 금리를 모아로 내려서 자산시장을 떠받치거나 또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금리 인하로는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거나 기업들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하는데 이 0.25, 0.5%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시장이 이미 미친 듯이 버블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이 버블을 지탱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위기일 때 2004년, 5년, 6년 엄청난 긴축을 해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2006년 6월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요. 7월에 증시는 바닥을 찍고 8월부터 돌아나가기 시작해서 2007년 10월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엄청난 1년이 넘는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시장은 박살나게 되죠. 이때와 상황이 유사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정리 귀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지금은 물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물가 올라간다 그래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 미친 듯이 올렸죠? 물가 내려갔죠? 금리 안 내리죠?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질 때 금리를 내리면서 자산시장은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지는 것을 반영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서 금리를 0.25, 1%, 2% 내린다 그래서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상업용 부동산, 미국에 또는 대한민국에서도 건축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죠. 부동산과 함께 주식시장과 여러 실무가 자산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기존 두꺼비집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유동성을 조금 내린다 그래서 확장해 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 이전에 지금 마지막 버블, 피날레를 장식하는 겁니다. 기존 두꺼비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주해 나가는 과정.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영상을 꼭 보시길.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는다. 낙관론 6월 이후 최고조. 가격 조정올 수도. 이미 비트코인은 선반영돼서 먼저 달렸죠. 발표가 되고 나면 한번 치고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미 먼저 달렸으니까.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좋아져. 막 좋아지다가 실적 발표를 딱 해. 기대감으로 달리다가 딱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미 녹아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소화하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가치가 메가 팽창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버블, 마지막 피날레의 시작입니다. 자, 리플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디악 커스터디, 내년 1분기 기간 전용 타 플랫폼 계정 연동 솔루션을 출시한다. 자,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디악 커스터디,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왜? 메타코, 며칠 전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자회사 조디악 커스터디는 리플 자회사 메타코 네트워크에 합류하였다. 즉, 리플과 조디악 커스터디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리플사의 직접적인 투자사입니다. 즉, 뿌리가 같다는 거다. 뿌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조디악 커스터디는 기간 투자자 전용 타 플랫폼 계정 연동 솔루션 인터체인지 커넥트를 공개했다. 인터체인지 커넥트는 기간 투자자에게 메타코, 파이어블록스, 코퍼, 클리어루프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계정으로서의 암호화폐 전송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외 거래를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솔루션은 내년 1분기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며 보다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온보딩할 계획이다. 조디악 커스터디의 최고 제품 책임자는 인터체인 커넥트는 우리의 은행급 인프라와 고유한 커스터디 솔루션을 다른 플랫폼과 연동,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기관에게 제공한다. 이 기사에 담겨있는 의미가 보이시죠? 은행의 전통 트레디파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사한다는 거죠. 대형 마이그레이션 한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일관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통화 시스템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디아 커스터디의 홈페이지입니다. 기관 최초의 디지털 자산 관리 업체입니다. 글로벌 기관, 기업, 전문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 미래에 잠재력을 간단하고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전역에서 등록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투자자가 스탠다드 차터드의 자회사이다. 그리고 놀턴 트러스트와 SBI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다. SBI는 리플 아시아로 연결이 되죠. 스탠다드 차터드는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사이죠. 즉 이들이 함께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 넥스트 뱅크를 통해서 아시겠죠? 넥스트 뱅크입니다. 넥스트 통화 시스템, 넥스트 혁명, 넥스트 돈. 이 정도면은 머리에 귀가 못이 박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시아 넥스트로 또 연결해 보시죠. 아시아 넥스트는 기관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다. 자,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에 직접적인 투자자는 또 누구일까요? 바로 SBI와 SBI 디지털 에셋 홀딩스, SBI와 식스, 스위스 거래소 그룹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SBI,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SBI, 그리고 리플과 메타코, 조디아 커스터디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시그넘,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이죠. 시그넘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유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글로벌 디지털 자산 뱅킹 그룹입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그렇죠? 그리고 이 시그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요 전략적 보관 파트너 커스터디는 메타코를 활용하는 커스터디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들이 문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대 판때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됩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해서 여기 대장이 XRP 레저이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코인게코가 발표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19개국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이 문장이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돈이 암호화폐로 바뀌는 겁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토큰이죠. 가치가 있는 돈, 종이가 토큰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강조했었죠? 데이빗 슈얼츠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XRP의 토큰화 혁명, XRP 레저에서 실제 세계에서 1년 반 안에 시작됩니다. 연준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발표한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리고 미 국채가 토큰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와 서클의 제레미 알런 또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미 오래전에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가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에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라톤을 온전히 완주할 수가 있다. 고로 마무리를 하면 뭐다? 이 다음번 돈의 중심에 CBDC가 있다는 거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여기에는 도매용, 거액결제용, 소매용, 소액결제용, 도소매, 그리고 국경 간 결제, 거액결제용을 담당하는 브릿지로서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계 구도 아래서 왜 우리가 이 문명을 완주해야 하는지, 아마존에 20년 전에 투자한 것인지, 왜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20년 전에 투자한 것인지, 앞으로 늦어도 10년 안에 그 결과물은 1000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심장 떨리는 마라톤의 문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